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준입니다. 2026년 휘문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본 1학기 기말고사 확통시험 어떻게 출제됐는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휘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교육 학사 석사를 받았고요. 우리 학생들, 휘문 학생들을 특히 전담해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시험 총평을 하고요. 여름방학 정규반과 특강 안내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 생각보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가 꽤나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문제 중에서 그 교과서를 반영이 꽤나 많이 됐고 11문제는 직접 연계되었고 한 10개 정도는 교과서 문제를 응용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럼 3문제는 상황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지만 결국 창작한 자작 킬러 문제, 세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택형 14번과 13번, 그리고 단답 7, 8, 90이 꽤나 어려운 문제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교과서를 직접적으로 변형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응용해서 질문을 바꾼다든가, 후처리를 붙인다든가 등등의 몇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변형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1등급 컷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중간고사 때가 3개로 잡혔거든요. 이번은 살짝 까다롭거나 아니면 쉬운 문제가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배점이 높은 문제들의 난이도가 꽤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3개에서 3.5개 정도로 1등급이 잡힐 것 같고 2등급은 한 6개 전후로 잡힐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시험이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선택형 5번 같은 문제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잘못 생각하여 어떻게 풀었다라는 이 상황을 거의 그대로 숫자를 바꿔서 낸 문제고요. 선택형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2번을 거의 그대로 숫자를 바꿔서 표와 함께 제시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가겠습니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복잡도를 높이는 식의 문제인데요. 옆에 보면 저희 파이널 자료집에서도 교과서 문제를 어제 바로 풀었는데 이 문제를 보면 교과서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의 상황, 한 가지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휘문쌤들은 두 가지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로 바꿨고요. 그 두 가지의 문제 속에서 문자들을 도입해서 가나다라 4가지의 조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좀 어렵게 변형을 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는 한 대상을 물어봤다면 휘문 기출에서는 한 문제 안에서 2가지의 대상을 만들어서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전형적인 휘문 스타일의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답형 6번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표를 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2번 저희 파이널 자료집 2번 문제로 제시된 이 교과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문제인데요. 마지막 질문에서 원본 문제에 비해서 질문을 추가로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 후처리를 통해서 복잡도를 증가시킨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휘문 스타일의 고난도 창작 문제인데 상황 자체는 교과서에 있을 법한 상황이고 혹은 유형 자체는 교과서에서 마주했을 유형인데 굉장히 문제를 풀어갈 때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숫자가 복잡하거나 상황이 복잡한 방식으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선택형 14번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도전은 했지만 결국 마무리를 못하고 찍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상확률 분포 표 그리기 문제가 휘문 기출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었고 교과서의 연습 문제에도 여러 문제가 출제된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상황이 꽤나 복잡합니다. 결국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의 개수를 ABC라고 했을 때 이걸 더하면 4가 되고 결국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AC2 더하기 B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캐치한 다음에 자, 4개를 뽑았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보면 1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10가지마다 이 확률 변수 X 값을 지정을 해서 표를 그리고 확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 표가 그려지고 그 다음 V35X를 구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10가지의 상황을 고려하고 각 경우마다 확률 변수를
지정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였고, 이 5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풀기 꽤나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단답형 9번 문제인데요. 이 단답형 9번 문제는 문장이 거의 국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이 검토가 살짝 한 번 더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상자에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36개가 각각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 들어있다라는 게 상자마다 A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36개가 들어있거나 또는 B 라인에서 생산된 36개가 들어있다, 이 의미로 선생님은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만 읽어보면 모호합니다. 1번인지 옆에 제가 적어놓은 1번인지 2번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1번, 2번 중에서 2번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파악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뒤에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에 꽤나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긴 시간을 들였을 혹은 포기했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읽어보면 뒤에 실내 구간이 있기 때문에 K값을 지정을 해서 단조건을 이용해서 K값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은 확률 문제로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결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자 킬러 문제로 보이고요. 조건부 확률 그리고 통계적 추정을 결합한 융합형 문제로 휘문 쌤들이 좋아하시는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답형 10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10번은 질문 문장이 과도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전교에서 맞춘 사람이 있나 싶은데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한두 명이 이제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을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 좀 질문 문장을 봅시다. 그 결과 3개의 부품 중 1개의 부품만 통과하였고 3개의 부품 중 임의로 선택한 1개의 부품이 실제 제품에서 작동하였을 때 이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부품 중 1개 부품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수정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결과 3개의 부품 중 1개의 부품만 통과하였다 라고 문장을 끊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부품 중 임의로 선택한 1개의 부품을 실제 부품에 장착하여 제품이 작동하였을 때 이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부품 중 1개의 부품만 불량 부품일 확률은 이라고 문장을 다듬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3개의 부품 중 1개의 부품만 통과하였다라는 것은 결정된 사실이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더니 실제 부품에 장착하여 제품이 작동하였을 때 조건부 확률 문장의 구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이 과도하게 어렵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제로 수학적인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너무 완결된 문제이지만 질문의 표현이 조금 더 다듬어졌어야 되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고난도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간고사보다 킬러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던 시험이고 1등급 컷이 대략 3개에서 3.5개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결과는 까봐야지 알겠지만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는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여름방학은 대수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학생들 시험이 끝나죠. 그 이후에 저희 정규 수업은 7월 13일에 한 주 정도 정비 기간과 또 상담 기간을 갖고 7월 13일에 개강할 예정이고, 이 정규반에서는 미적 원 정복을 합니다. 미적 원이 수능 출제 과목이고, 특히 휘문고 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달에 시행하는 이 수능에서 결국 다 볼 수 있어요. 미적 원도 했고 대수도 했고 확통도 이미 1학기 때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미적 원을 여름방학 때 딥하게 정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휘문고 2 학생들의 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반에서 방학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월금 저녁에 미적 원을 확실하게 실력 수준부터 시작해서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킬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까지 확실하게 정복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기하 선택자들이 휘문고등학교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300명 정도가 기하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선택자들은 여름방학 때 기하를 아마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하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목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방학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총 8회에 걸쳐서 기아 전범위를 꼼꼼히 공부할 특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선택자들은 활용하셔서 기아를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좀 제대로 기본 개념과 뼈대를 잡는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영상을,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